안녕하세요. 소풍 가는 고양이의 박진숙입니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풍 가는 고양이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소풍 가는 고양이는 도시락 배달 가게이고요. 2011년에 창업했어요. 지금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혁신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 소풍 가는 고양이는 대학을 가지 않는 고졸 미만의 청소년 청년들, 18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창업을 했거든요. 저희 도시락인데요, 저희는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도시락통에 도시락에 반찬을 담고 밥을 담아서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하루나 이틀 전에 8만 원 이상 미리 주문 예약하시면 서울 어느 곳이나 달려갑니다. 꼭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 주문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땐 그 예약제라든지 단체 주문 배달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생각했던 것은 도시락 가게를 예쁘게 차려놓고 거기에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는 밥을 대접하려고 시작했죠.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은 대부분 전화로 주문 배달을 시키셨는데요, 요구사항도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어르신들이 드시니까 좀 밥을 질게 해줄 수 있냐, 또 지난번에 좀 싱거웠는데 이번에 좀 짜게 해줄 수 있냐, 또는 이번에는 남성들이 많이 드시는데 좀 맵게 해줄 수 있냐, 또는 이번엔 좀 잔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메뉴에도 없는 잡채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주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곤란했죠. 근데 지금 이 손님들만 곤란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창업해 본 적이 없고 저랑 같이 창업했던 청년 청소년들도 창업은 처음 한 것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침 일찍 주문을 받았는데 조리를 담당하는 친구가 늦잠을 자서 나타나질 않았고, 그래서 결국 주문을 취소하고 다음날 같이 손을 잡고 과일을 사들고 사과를 하러 다녀왔어요. 물론 사과를 사가진 않았고요. 네. 또 이제 젓가락은 두 짝이 한 벌이잖아요. 근데 배달을 가서 보니까 한 짝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 사러 동동거렸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하루는 오늘 출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월급 받기 전이라서 교통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건 사실은 세 발의 피고요. 대박 사건도 있었는데요. 창업을 하고 2개월 후에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주먹밥을 1,200개, 그리고 저희 메뉴에도 없는 음료를 시키셨어요. 저희는 돈 되니까 무조건 받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많은 주먹밥을 싸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날 재료를 사왔는데 정말 너무 어마어마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날에 그 많은 양을 다 재료 손질을 밤샘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에는 주먹밥을 싸느라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우면산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그런 날이에요. 저희는 7.27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이날 1시간 거리를 3시간에 걸려서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하고 봤더니 이미 행사는 끝났고 오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또 저희 주먹밥은 다 상해 있었어요. 다시 다 가지고 왔죠. 다시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1년 후에 같은 곳에서 또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사실 주문 받았을 땐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1년 전에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는 저희가 이미 300인분 정도를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음식과 완벽한 배달을 했죠. 손님들이 너무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난 저희들은 처음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대로 갔다면 아마 망했을 거예요. 저희가 변했던 건데 변했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반만 했었는데요. 반찬도 동네 부엌이라고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납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반찬 가게 가서 모두 다 전수받았죠. 그러고 단체 배달과 예약제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던 싼 도시락, 비싼 도시락, 간식 도시락, 케이터링처럼 뷔페로 만들어드리는 모임 밥상 등은 전부 다 저희 메뉴가 됐어요. 그렇게 바뀌고 났더니 효과는 바로바로 일어났어요. 일단 매출이 확 올랐어요. 그러고 지출은 팍 줄었어요. 그리고 손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하셨을 때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건 사고를 다 겪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팀워크도 굉장히 강해졌고 서로의 눈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회사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면서 진화를 해왔던 경험이 저에겐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2010년에 하자센터라고 하는 청소년 기관에서 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그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미만의 청소년 청년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1년 차에는 사람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턴십을 보냈어요. 인턴십 학교 같았던 거예요. 1년 후에 결과는 허망했죠. 왜냐하면은 툭하면 이 친구들이 잠수를 타고 하루가 멀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너 어딨니? 전화하고 깨워서 출근시키고 이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문제가 뭘까? 사실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한 얘기는 어른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의 생계비를 버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소속감을 갖는 것이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인턴십은 아니네. 그래서 다음 해에 창업 프로젝트로 전환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풍 가는 고양이에요. 원래 이제 소풍 가는 고양이를 했을 땐 저하고 다른 어른 스태프 한 명이 더 같이 창업을 했어요. 청소년들끼리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예상에는 이 친구들에게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나면 스스로 할 수 있겠지, 오늘 6개월 후에 나오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었어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깨달았죠. 이 친구들이 만나는 손님은 이 청소년 청년이 아니고 어른들이었어요. 어른들의 세상 속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결국 결심을 했는데요. 저희 둘이서 하자센터에 사표를 내고 소풍 가는 고양이를 주식회사로 독립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와 함께 창업했던 청소년들을 계속 수혜자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친구들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출자금을 내라고 하고 이사가 되도록 청소년 주식 소유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좋은 거는 처음 반짝이었는데 딱 하나인데요. 제 위에 상사가 없다는 거? 그 이후엔 별거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를 만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운영 규칙들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주식 소유제, 그리고 1년에 2번 휴가, 3년 근무하면 안식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에서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소년 청년 이사가 2명이 있는데요. 2분이세요. 해맑죠. 이 친구는 17살에 만났어요. 말도 하지 않았고, 혹시 데스메탈이라고 아세요? 네, 데스메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이 친구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팔이 잘리는 그림, 목이 댕강댕강해서 피가 터지는 그림, 이런 거를 그리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이랬지만 저희는 기죽지 않게 하려고 팀버튼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팀버튼일지도 모른다, 가서 전시회를 보고 오자,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었죠. 지금은 이 친구가 주문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매출이 적다, 그래서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받은 그대로 허벌나게 일해야 돼요. 또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주식회사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일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만뒀어요. 한 6개월쯤 지났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음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니라고. 아침에 사람들이 어딘가로 향하는데 나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소풍 가는 고향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지금은 소풍 가는 고향에 몸과 마음을 바쳐 뼈를 묻겠다고 얘기하시는 이사님이 되셨어요. 저희는 올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과연 신입 직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굉장히 많이 기뻐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소풍 가는 고양이 연금수사 프로젝트 이 모두 저는 한 4년 정도 이 고졸 미만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제가 끊이지 않고 했던 질문은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풍 가는 고양이라는 것을 창업하면서 저희가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소풍 가는 고양이가 도시락 배달 가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저는 회사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를 밟고 일어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사회의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면을 서로 메우면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사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면서 질적으로 다른 계기와 단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가 되려면,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일상을 살아내야 되더라고요. 그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내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소풍 가는 고양이를 창업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일상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에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나와서 대표라서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풍 가는 고양이의 박수와 응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소풍 가는 고양이라는 자기 일터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자신들과 비슷한 친구들에게 그 일터를 제공한 저희 친구들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